자, 오늘은 수제로 집에서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초콜릿은 뭐로 만드느냐? 일단 필요한 건 사진에 있는 카카오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가져와가지고 반으로 쪼개면 이런 땅콩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구워가지고 나오면은 바로 요런 녀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이 녀석이 바로 카카오 빈, 그러니까 카카오 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껍질을 까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시커먼 녀석들이 나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을 카카오 닙스라고 불리는데 따로 팔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 콩들을 다 껍질을 까준 다음에 절구에 넣고 빻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봤던 그 카카오 닙스가 되는 거죠. 초콜릿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설탕과 카카오 버터입니다. 이 카카오 버터는 어떤 맛이 나냐면은 그냥 먹었을 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버터나 마가린처럼 기름기 있는 맛이 납니다. 이 녀석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카카오 빈을 가지고 오른쪽처럼 기름 짜는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참기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카카오 콩으로 만든. 자, 이제 재료가 전부 다 준비되었으니까 초콜릿을 만들어 보죠. 우선 해줘야 될 거는 설탕을 넣고 갈아주는 건데요. 설탕을 곱게 갈면 이렇게 형태가 변합니다. 이걸 분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분당은 여기에다가 전분 같은 걸 조금 넣어준 거고요. 설탕을 갈아준 거에다가 코코아 닙스를 넣고 한 번 더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치 땅콩 버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땅콩도 그냥 이런 식으로 갈아주면은 버터가 됩니다. 근데 기계가 너무 조그맣고 파워가 약해서 그런지 제대로 갈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설탕과 카카오 닙스와 카카오 버터를 다 넣어주고 갈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지가 않아요. 갈릴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가루를 갈려고 하는데 아래에서만 돌아가니까 위에 있는 녀석들은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기계를 다른 걸로 바꿔주기로 했어요. 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계로 말이죠. 보통 제가 이거를 아이스크림 만드는 편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건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위에서 아래까지 곱게 갈아주는 녀석입니다. 그렇게 갈아주면 이렇게 시커먼 땅콩 버터 같은 질감을 가진 초콜릿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먹던 초콜릿과는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엉성한 초콜릿을 왼쪽 사진에 보이는 기계 같은 데에다가 집어넣고 한 24시간 굴리면 오른쪽이 나옵니다. 이 기계가 뭐냐면은 맷돌이에요. 자동 맷돌이라는 건데 구입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배송비까지 하면 8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그냥 절구를 가져와가지고 한 2시간 빻아주기로 했어요. 집에 맷돌이 있긴 한데 그걸로는 이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곱게 빻아주니까 대충 이런 형태의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사실 더 이상 빻아지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멈추기로 했어요. 이 상태에서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냐? 템퍼링이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중에서 사드시는 초콜릿은 이렇게 푸석푸석한 게 아니라 윤기가 반질반질한 그런 이쁜 모양의 초콜릿이잖아요. 저는 제가 만든 초콜릿 말고도 다른 초콜릿을 가져와가지고 준비해주기로 했습니다. 만든 것과 시중에서 파는 거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템퍼링을 저는 수비드 기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50도 정도 물에 초콜릿을 완전히 녹여준 다음에 온도를 낮춰주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28도로 한번 낮췄다가 다시 32도로 올려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푸석푸석했던 초콜릿이 반짝이는 녀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대리석판에다가 온도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데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수비드 기계를 사용을 했고요. 템퍼링이 완성이 된 초콜릿을 한번 틀에다가 넣어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집에서 만든 초콜릿, 뭔가 이상하죠? 거칠거칠한 모양이고 볶아놓은 볶음 고추장 같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콜릿을 템퍼링을 해준 겁니다. 그냥 보시기만 해도 깜짝 놀라죠? 윤기가 자르르한 게 이게 진짜 초콜릿이다.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볶음 고추장과는 결이 다르다.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지만 여러분 초콜릿을 이래서 다 사 먹는 겁니다. 유튜브니까 그냥 만들어 보는 것 뿐이에요. 맞죠? 자, 이왕 초콜릿을 만들어 본 김에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생크림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뭘 만들 거냐? 버터를 만들 겁니다. 뭐 집에서 버터를 만든다고 필요한 건 생크림만 있으면 돼요. 원래는 소에서 바로 짜낸 원유가 필요하지만 생크림으로 대체해가지고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해도 되는데요. 굉장히 오래 해야 돼서 저는 기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 거품을 쳐주시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휘핑크림, 생크림이 나오는데요. 이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은 베이킹 초보들이 하는 실수인 오버 휩된, 너무 많이 휘핑이 된 크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돌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액체와 고체 상태로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돌리면은 이 고체들이 뭉쳐가지고 더 이상은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액체들도 훨씬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한 대에 뭉쳐가지고 더 이상 기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되면은 이제 버터는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덩어리진 게 버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물은 다른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요거를 채를 걸러가지고 위에 버터 부분만 따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하얀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유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원유를 쓰시면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노란색의 버터가 나오고요. 생크림 같은 경우는 유지방이 35%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밑에 깔린 물은
이게 바로 버터밀크입니다. 남부식 치킨 후라이 레시피 같은데 버터밀크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버터밀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 나머지 버터를 배보자기에 넣은 다음에 한번 쭉 짜가지고 잉여 수분을 제거해 주시면 이게 바로 홈메이드 버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맛이냐면은 버터인데 고소하지 않은 버터입니다. 생크림을 쓰다 보니까 그다지 맛은 없어요. 오늘 만든 초콜릿과 버터로 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나온 초콜릿부터 비교를 해보자고요. 왼쪽이 시제품이고 오른쪽에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아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녀석들로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은 초콜릿을 준비해가지고 짤 수 있는 기계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녀석을 안에다가 짜는 과자를 만들 건데요. 맞아요. 처음은 홈런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슈 반죽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기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시피가 망하면 레시피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슈크림이나 에클레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반죽이에요. 이렇게 질척한 반죽이 합쳐져 가지고 짜낼 수 있는 쫀득쫀득한 반죽이 될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요걸 짤주머니에 넣어 주셔가지고 짜주면 되는 것이죠. 홈런볼 모양으로 조그맣게 짜준 다음에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리면 훨씬 더 부푸는 게 잘 부푼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꼭지점 튀어나온 것들을 조금 제거해줘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나오게 살짝만 위에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녀석이 나오죠. 겉에만 봐서는 모양이 괜찮습니다. 홈런볼 모양이 나오죠. 근데 반을 잘라봐야 돼요. 이게 망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슈 반죽은 안에 공기만 있어야 되는데 반죽이 그대로 꽉 차 있죠. 이러면은 실패한 반죽입니다. 가볍지가 않고 빵처럼 포슬포슬하게 나와가지고 망했기 때문에 레시피를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고요. 초콜릿을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초콜릿을 굳혀가지고 잘라보도록 하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그 녀석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초콜릿이 얘가 훨씬 더 적더라고요. 초콜릿이라도 많이 넣게 안에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했지만 솔직히 맛은 비슷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녀석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런볼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성공스러운 녀석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다른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거는 쿠쿠다스입니다. 재료들을 다 넣어주시고 반죽을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반죽을 이용해 가지고 잘 바스러지는 과자의 대명사인 그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쿠쿠다스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랑그드샤라는 건데 이 랑그드샤의 모양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랑그드샤 트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틀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쿠쿠다스는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을 잘라가지고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죽을 여기에다가 짜주면 되는 거죠. 얇게 펼쳐줘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자 틀이 완성이 돼요. 근데 중간에 샌드되는 초콜릿이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줄 건데 수제 초콜릿에 생크림을 넣고 중탕을 해가지고 가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는 초콜릿 소스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가나슈라는 겁니다.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거 위를 장식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펼쳐가지고 냉동실에서 살짝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자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 과자와 과자 사이에 저 초콜릿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놓는 걸로 쿠쿠다스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접착제 역할을 해줄 초콜릿을 한번 쭉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얼려두었던 초콜릿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얹어줘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초콜릿이 잘 안 떠지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억지로 힘으로 떠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울그러지면서 으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도구를 사용해봤지만 초콜릿이 점점 마탱이가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약간 좀 상태가 좋지 않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손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랫부분을 불로 살짝 달궈가지고 초콜릿이 잘 떨어질 수 있게 되자라는 가당치도하는 생각을 시도를 해봤더니까 초콜릿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향을 찾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초콜릿을 다 걷어낸 다음에 패드를 가져와가지고 이 위에다가 초콜릿을 다시 처발처발 해주신 다음에 얼렸더니까 이렇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떠내는 것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빨리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초콜릿을 샌드해 주시면 돼요. 중간에 뭐 이상한 모양이 있지만 저거는 착시 현상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 과자들도 위에다가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상천외하게도 초콜릿이 과자보다 더 큰 쿠쿠다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옆에서 보는 모습은 이쁘니까 그냥 잘 완성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먹어봤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먹여봤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모양은 완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걸. 어쨌든 기쁜 마음을 뒤로하고 다른 것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요새 유튜브가 되게 뒤숭숭하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물로 바치기로 했어요. 이번에 만들 거는 칸초입니다. 요거는 칸초 반죽이고요. 그 다음에 칸초 안에는 초콜릿이 들어가니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콜릿을 대충 잘라가지고 반죽 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두처럼 반죽을 덮어준 다음에 틀로 찍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된
있는 칸초 반죽이 나오는데요. 칸초는 위에 동물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과 안녕을 가져다주는 무늬를 과자에다가 그렸습니다. 이 과자 9개를 유튜브에 제물로 바치면은 유튜브가 평온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은 녀석을 오븐에다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녀석이 나오는데요.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칸초입니다. 옆면을 보시면은 더욱더 놀라실 수 있을 텐데요. 납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맛은 있었습니다. 그냥 초코칩 쿠키 같은 맛이 나니까 그냥 초코칩 쿠키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된 거 아닐까요? 맛은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만들었던 버터가 남아가지고 이 녀석으로 피날레를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사용한 과자 버터 쿠키를 만들 건데요. 버터 쿠키 중에서도 가장 대명사인 버터링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저런 재료들을 넣어주고 반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섞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짤주머니에 넣어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버터링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짠 녀석을 오븐에다가 구우면 끝입니다. 이게 과자 중에서 가장 쉽기도 하고 뭔가 모양이 잡힌 그런 과자였어요. 오늘은 여러가지 과자를 초콜릿과 버터와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괜찮게 나온 녀석도 있고 끔찍하게 나온 녀석도 있었지만 설탕과 밀가루와 계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없었던 거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과자를 사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